안녕하세요. 알리바바 무역왕! 이번 시간에는 알리바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아이템을 찾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리바바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알리바바닷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베이나 뭐 아마존, 그리고 뭐 라쿠텐, 타오바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알리바바에서 과연 물건을 팔 수 있나요? 알리바바닷컴은 그냥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리고 또 여기는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는 중국에다가 파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걸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존이나 이베이 뭐 그리고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뭐 이런 곳들이 많은데 어떤 플랫폼이 좋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각각의 모든 플랫폼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 뭐 좋다, 나쁘다, 여기가 뭐 편하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사이트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이템도 궁합이 있는 것처럼 이 사이트들도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팔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오늘 한번 보고 어떤 아이템으로 돈을 버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취급하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도 오늘은 아니고 하여튼 다음에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게는 B2C와 B2B 플랫폼으로 나눠집니다. B2C와 B2B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요 소매와 도매의 차이입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매예요. 소매 뭐예요? 개인이 사는 거. 그리고 B2B는 뭐예요? 도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화곡동 도매시장 아니면은 동대문 도매시장, 남대문 도매시장 이런 도매시장 있잖아요. 뭐 방산시장 이런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그냥 일반 개인 매장 아니면은 뭐 그냥 우리가 개인 사는 거 있잖아요. 쿠팡, 뭐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런 데는 뭐예요? 다 소매인 거죠. 소매. 대량 판매가 아니잖아요. 개인 대상으로 소량 판매, 업체 대상으로 대량 판매. 도매와 소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여기 이거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타오바오 이거 중국 사이트들이죠. 핑도더 이런 것들 중국 사이트. 그리고 이거 아마존, 라쿠텐, 뭐 큐텐도 많이 들어보셨죠? 큐텐 이런 사이트들은 소매입니다. 소매. 이런 사이트들의 장점은 일단은 소매이기 때문에 마진이 좋습니다. 구매보다는 마진이 더 좋아요. 뭐 많게는 뭐 300%, 400%, 500%, 부자재 같은 경우는 1000%까지의 마진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진율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객 반응을 빠르게 알 수가 있어요. 팔리는지 안 파는지 빨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베이 아시죠? 이베이 경매 사이트, 외국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다가 0.99로 비딩으로 옥션가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괜찮으면은 바로 막 비딩이 들어옵니다. 0.99에 올렸으면은 1달러, 2달러, 3달러, 5달러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이 벌어져요. 바로 고객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재고 부담이 적죠. 재고를 많이 안 갖고 있어도 돼요. 특히 이렇게 소매 판매는 뭐예요? 여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탁 판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위탁 판매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재고 부담이 없으니까 위탁 판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재고 부담이 좀 적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 부담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는 좀 적은 편이죠. 대신에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계정 하나 만들 때도. 아마존 같은 거 해외 판매할 때 아마존 같은 거 만들면은 계정 하나 만들려면 까다롭죠. 그리고 경쟁이 좀 치열해요. 광고비 소모라든지 마케팅적인 비용이 좀 소모가 아무래도 좀 크죠. 국내도 보면 네이버나 뭐 쿠팡 이런 데 판매할 때도 보면은 그냥 잘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올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팔리나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이 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 그리고 사이트 내 거래만 허용을 해요. 아마존의 제품을 올려놨는데 그 상세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 개인 쇼핑몰이나 외부 링크 같은 거를 이렇게 만약에 삽입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아마존에서 계정이 정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CS가 힘들어요. 왜냐? 개인 대상이니까 이 CS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특히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스토어나 뭐 쿠팡 이런 거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100명 중에 많게는 제품에 따라 좀 다르겠죠. 분량이 좀 높은 것 같은 경우는 많게는 4, 5명, 100명 중에 4, 5% 되는 거죠. 적게는 2, 3%, 2, 3명 정도는 진상이 있습니다. 진상 고객. 1시간 동안 왜 택배가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는 그런 판매자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CS가 힘들어요. 해외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마존. 제가 아마존 판매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마존도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마존은 완전히 구매자 위주의 정책을 핍니다. 저희가 이 아마존 FBA 창고로 물건을 직접 이렇게 보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포츠 용품을 파시는 그런 대표님인데, 거기에 이제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FBA 창고로 저희 중국 지사에서 바로 FBA 창고로 쏘거든요. 근데 그 FBA 창고로 입고된 다음에 바로 이제 손님한테 가잖아요. 근데 이 배드민턴 라켓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 10일 이제 이렇게 반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존은 이게 뭐 누구 과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 환불을 해줘요. 뭐 제품 확인해서 뭐 교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환불해줘요. 그러니까 고객이 완전 왕입니다. 저희 거래하시는 대표님도 그냥 무조건 환불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불량 제품들을 한꺼번에 받아서 봤는데, 불량들이 뭐냐, 일주일, 뭐 5일, 뭐 이렇게 있다가 들어온 건데, 이 배드민턴 라켓의 그 줄 있잖아요, 줄. 이게 나가 있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친 거죠, 그러니까. 치고 나서 반품. 이런 CS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사이트들을 제가 다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B2B에 맞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B2B는 뭐냐면은, 사이트들은 B2B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알리바바. 1688도 B2B예요. 그쵸? 도매니까. 그리고 2021, 20플라자,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대량 판매. 소매이기 때문에 하나, 두 개, 뭐 10개, 뭐 이러지만, 여기는 대량이기 때문에, 뭐 그냥 샘플만 제외하고는 뭐 100개, 5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이런 식으로 대량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증 절차가 여기 복잡했잖아요. 여기는 간편해, 간단하게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CS가 편하죠. 왜냐? 여기는 모든 일일이 개인을 응대해야 되는데, 여기는 동매 고객, 우리 바이어만 응대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바이어들도 개인 바이어라기보다는 자기가 보통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구매나 이런 매장을 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인 마인드를 알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를 좀 해줍니다. 납기가 좀 늦어진다. 그러면은 이해를 해줘요. 근데 여기 손님은 뭐예요? 일반 개인은 난리를 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바이어들은 이해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CS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는. 그리고 여기보다는 경쟁이 덜합니다. 여기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판매자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칼자를 우리가 쥘 수 있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존은 누가 칼자를 쥐고 있어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반품 아니면 소비자가 클레임을 걸어요.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100% 환불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알리바바는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금을 먼저 받고 생산 진행하고 잔금 받기 전에 다 확인해서 보여준 다음에 잔금 넣어줘. 그리고 나서 내가 물건 보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냐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다 보잖아요. 그럼 샘플이나 뭐 변경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도매니까 자기 브랜드를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1년의 작업이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메일이나 뭐 채팅 대화 같은 게 많이 오고 가고 뭐 이런 과정, 그리고 막 샘플 컬러도 뭐 확인 컨펌 받아야 되죠. 뭐 그리고 뭐 디자인도 컨펌 받아야 되죠. 뭐 케이스도 컨펌 받아야죠. 여러 가지 1년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뭐 5,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이 생산자,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말하고 하는데, 주문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물건을 보내줬어. 아니면 품질이 막 진짜 거의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쓰레기 같은 그런 물건을 보내줬어. 이러면은 바이어들이 딴 곳으로 옮겨가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너무 이 과정, 손발을 맞추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몇 년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위탁 판매. 위탁 판매가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도권이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도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매상에 있는 상세 페이지만 긁어다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문 들어오면은 그 도매상에다가 주문을 넣는 거죠. 주도권이 그 도매상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 도매상한테 주문을 넣었어요. 위탁 판매 해달라고 주문을 넣었는데 재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소비자는 구매를 했는 전화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재고가 다 소진됐습니다. 막 이렇게. 또 소비자가 막 그냥 뭐 취소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 뭐라고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판매가 뭐 초반에 약간 여러분들이 판매 그런 맛, 그런 느낌을 아시기 위해서는 테스트하기에는 좀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장기적인 사업 구조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거나 이랬었을 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닷컴 통해 가지고 수출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알리바바도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재고 부담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재고 부담이 없었죠. 아까 소매는. 여기는 재고 부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어가 현금을 뭐 10%를 줬어요. 이걸 생산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자체 공장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돈 받은 거 현금 확인해가지고 공장에다가도 생산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돈 좀 주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가지고 물건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 찾아가라고 그래요. 바이어한테 돈을 요청을 했는데 바이어가 갑자기 그거 갑자기 판매가 안 될 것 같아. 나 주문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내 성금 돌려줘.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차피 성금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이미 생산이 진행된 거니까. 근데 성금을 10%밖에 안 받았잖아요. 한국에 있는 공장에다가는 이미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장 보고 그냥 팔아라고 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로고 같은 거가 바이오 로고가 인쇄된 경우다 하면은 이 공장도 다른 데 팔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여기는 반응을 제가 빨리빨리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스토어에 오늘 당장 올리더라도 오늘 판매가 될 수 있어요. 이베이에 오늘 제품으로 가면 비딩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당일날 판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알리바바닷컴은 절대로 당일날 판매가 안 돼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 과정이 약간 이제 복잡한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못할 정도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소매 플랫폼보다는 복잡하죠. 왜냐? 이런 소매 플랫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문 들어왔다. 그럼 주문서 확인하고 택배 송장 뽑아가지고 붙여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나중에 정산을 해주죠. 그렇지만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해외 송금, 외환을 달러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뭐 견적서를 또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경쟁이 적잖아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마케팅비는 많이 안 드는데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회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B2C, B2B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이게 도매가 좋다, 알리바바가 좋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국내 판매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성향 이런 것도 따져 보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몇 개를 팔더라도 마진 좋아야 돼 라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 마진이 적더라도, 마진이 퍼센티지로 굉장히 적더라도 저는 이렇게 막 낱개로 막 포장해가지고 막 직원들 고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도 내보냈었습니다. 막 하루에 택배를 막 몇천 개씩 보내보기도 하고 막 제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저는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마진이 좋아도. 마진이 적더라도 저는 몇 박스, 몇십 박스, 몇백 박스, 컨테이너 이렇게 물건을 내보내는 게 저는 더 재미있고 더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는 플랫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일단은 제가 이 알리바바 스쿨 과정 중에서는 알리바바닷컴으로 수출하는 것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요거 나한테 맞겠다,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이거 나한테 안 맞아, 나는 이런 거는 못하겠어, 이런 판단만 빨리 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 전략, 이런 것들이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B2C와 B2B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잘 한번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